서울시와 연천군이 연천 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캠핑장과 추모관 등을 오는 2027년까지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철도 사업 3곳을 태영건설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마약과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해약물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추위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요.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유원지 일대 1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와 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테마파크 인근 5,000제곱미터 부지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과 봉안당 등의 시설을 갖춘 추모관이 건립됩니다. 서울시는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연천군은 기반시설 공사와 하천구역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27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와 동물 화장장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에는 설치할 공간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덕현 군수님께서 아름다운 연천을 만끽할 수 있는 임진강 유원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DMZ의 신선한 공기와 임진강의 수려한 강물이 멋지게 어우러져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마약류 단속,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 6건의 조례가 지난달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도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권한나 의원과 정미영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국어지능조례와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이달 시행됩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즉 지역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철도 사업 3곳을 태영건설이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영주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경기도 의원 건설교통위 소속 이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우리 지역에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건설 경기 하락으로 태영건설이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도내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은 별내선 409, 현재 공정률이 95%이고 사업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봉산 옥정 309, 공정률은 18%이고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옥정 포천 109는 지금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3곳이 공사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일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철도 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나요? 급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태원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기 북부 지역과 특히 양주 시민분들이 관심과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태원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영향으로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고북로 철도건설과장님은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미수령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무비, 자재비 등 기성대금을 직접 청구 시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태원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 동요 및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태원건설의 경기도 내 중요 사업장을 본사 차원에서 최우선 현장으로 관리하겠다라고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공정하게 보고하고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지연 혹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안전망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 간 합의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태원건설 임원과 상의를 했고 태원건설 측은 저에게 7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7호선 별내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강추위와 싸우며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냥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자, 하는 일을 잘 되시기 때문에.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처럼 많이 타고 그냥 편하니까 가족도 건강하고 애들 결혼할 나이 지났는데 결혼 좀 빨리 하면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년이 같은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조업 해야 되고 또 뭐도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동두천시의회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의회는 전국에 4곳뿐인데요.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과는 의원과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계속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오는 3월까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합니다. 양주시는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산림 연접지와 고령농, 여성 농업인 등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부산물 무료 파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쇄 장목은 고추대와 참깨대, 들깨대 등으로 파쇄를 원하는 대상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 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모집 분야는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 운영 지원과 전통 문화시설 유지 관리, 푸드마켓 운영 지원 등 모두 7개입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16명인데요.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정부 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고 보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